시장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오전부터 트럭들이 들락거리고 채소 박스가 바닥에 쿵쿵 떨어지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얇게 굵게 뒤섞였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한 사람이 생겼다. 누가 먼저 그 사람 이야기를 한 건지도 모른다. 그냥 어느 날부터 모두의 시선이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시장 입구, 낡은 시계탑 아래, 꼭 오후 3시가 되면 나타나는 한 할머니. 회색 머리를 낮게 묶고 연두색 카디건에 남색 바지를 입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었다. 그날도 나라 슈퍼 앞 김 사장네가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3시 다 됐네. 이제 곧 나온다. 옆에서 귤을 까던 떡집 아주머니가 대꾸했다. 오늘은 안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김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에이, 나보다 더 정확해. 저분은 이 시장 그 누구보다 시간을 더 잘 지켜. 정각 3시.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느릿느릿 걸어 내려왔다. 공터를 지나 생선가게 앞을 돌아 시계탑 바로 아래까지. 사람들이 은근슬쩍 그쪽을 훔쳐봤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방에서 흰 분필 하나를 꺼냈다. 바닥은 오래된 시멘트였다. 금이 가 있고 얼룩이 베었고 트럭 타이어 자국이 겹겹이 눌려 있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바닥 위에 동그란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스크래치 나는 소리가 시장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게 잘 들렸다. 애들 발소리 같기도 하고 접시 깨지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 사람들의 대화가 잠깐 끊겼다. 원은 생각보다 컸다. 사람 한 명이 서 있으면 딱 맞을 만큼의 크기. 할머니는 그 원의 가장자리를 2번, 3번 더 끓였다. 흰가루가 더 진하게 남도록. 그리고 그 원 밖으로 한 발 물러나 한참을 바라봤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그 안에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닥의 얼룩과 금만이 흰 선에 둘러싸여 있었을 뿐이었다. 구경하던 초등학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발끝으로 그 선을 밟으려 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번개처럼 소리를 질렀다. 안 돼. 아이의 발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힘이 있었다.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긴 자리 있는 데다. 아이의 엄마가 황급히 아이를 끌어당겼다. 죄송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냥 장난친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동그란 원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 안에 누군가가 진짜 서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슷한 생각이 떠올랐다. 저 할머니 혹시 뭐가 씌인 거 아냐? 그날 저녁 튀김 냄새 나는 분식집 테이블마다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였다. 시장 입구의 분필 할머니. 매일 그린다며? 어제는 세모도 그렸어. 꼭 관처럼 생긴. 무섭게 왜 그래요? 애들 들으면 밤에 못 자. 어떤 사람은 말했다. 귀신자리 표시하는 거래.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일수록 더 빨리 퍼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같은 시간에 등장했다. 어떤 날은 동그라미,
어떤 날은 길쭉한 직사각형, 또 어떤 날은 사람이 쓰러진 모습처럼 삐뚤빼뚤한 모양을 그렸다. 모양이 달라져도 공통점은 하나였다. 그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아이들이 호기심에 일부러 더 다가갔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놀이터예요? 집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놀이터도 아니고 집도 아니야. 그냥 자리야. 이미 누가 앉아 있는 자리. 사람들은 더 이상 대놓고 묻지 않았다. 대신 뒤에서 수군거렸다.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아냐? 혼자서 중얼중얼하던데. 오늘은 공기의자처럼 허공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리더라고. 나 진짜 소름 돋았잖아. 장사꾼들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괴담 하나 생기니까 손님도 늘겠네. 그래도 입구 쪽 가게들은 조금 불안했다. 이상한 소문이 돌면 가까이 오기 꺼려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하루는 할머니가 분필로 그려놓은 동그란 원 안에 작은 종이컵을 하나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웠다. 그 다음엔 천천히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시장 사람들에겐 그게 마치 제사 같아 보였다. 누군가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의식. 그날 밤 생선가게 상자 뒤편에 모여 담배를 피우던 아저씨들이 말했다. 여기서 누가 죽었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글쎄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면 할머니 과거랑 관계 있을지도 모르죠.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옛날부터 봤어. 저 할머니 여기 시장 생기기 전부터 이 동네 살았대.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 거겠지. 그 말을 들은 떡집 아주머니가 한마디 보탰다. 근데 말이에요, 분명 이상한데. 이상하게 또 불쌍해 보여요.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꼭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날이 한 번도 없더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모두의 마음에 남았다. 이상하지만 불쌍한 사람. 조금 무섭지만 차마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터졌다. 주말이라 시장이 유난히 붐비던 날이었다.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고 손수레가 사람 사이를 비집고 다니던 시간. 젊은 남자 하나가 휴대폰만 보면서 시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다. 양복에 구두, 이곳 사람 같지 않은 차림새. 시계탑 아래 하얀 사각형이 바닥에 그려져 있었다. 오늘 할머니가 그려놓고 구멍난 의자처럼. 한참을 바라보던 바로 그 자리. 남자의 발이 그 사각형 안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섰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할머니가 뛰어들었다. 노인의 몸이라고 믿기 힘든 속도였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할머니가 남자의 팔을 움켜잡아 거칠게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시장 한가운데 한순간 정지된 그림처럼 펼쳐졌다. 남자가 화를 냈다. 왜 이래요? 왜 잡아요? 그냥 길 가는데. 손 치우세요. 위험하잖아요. 주변에서 말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아저씨 그냥 비켜요. 할머니가 원래 저래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놓지 않았다. 팔을 부여잡은 손이 떨렸다. 여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야. 여긴 누가 누워있는 자리야. 마치 지금 이 순간 눈앞의 남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시장 사람들, 떡집, 생선가게, 분식집 모두의 시선이 하얀 선 안과 바깥으로 갔다. 그리고 그 순간 김 사장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도대체 거기 누가 있는 자리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하얀 사각형 안을 내려다보며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그 표정에는 분명히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큰 슬픔과 놓지 못한 죄책감.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지 이상한 사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무언가 있다. 분명 무언가가 있다. 저 사람이 매일 이 자리에서 선을 그리고 누군가를 막고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저 알고 싶다는 마음만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가 젊은 남자의 팔을 붙잡던 그날 이후 시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점심시간도 지나기 전에 모든 가게에 퍼져 있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김말이를 튀기며 말했다. 그 사각형, 오늘은 특히 더 묘했어. 왜요? 뭐 봤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누가 누워있는 사람 그림 같더라니까.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괴상하다고 피했지만 이제는 도대체 이유를 알고 싶어졌다. 다음 날도 오후 3시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그 주변을 동그랗게 둘러쌌다. 오늘은 뭘 그릴까? 누군가 먼저 낮게 말했다. 할머니는 분필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은 바닥에 길게 누운 사람의 그림을 그렸다. 팔은 약간 위로 들려 있었고 다리는 비스듬히 벌어져 있었다. 누가 봐도 넘어져 쓰러진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림을 그린 뒤 할머니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이야기하듯 입을 열었다. 오늘은 바람이 부네. 당신은 이런 바람을 좋아했지. 내가 기억해. 바람에 할머니의 비쩍 마른 손등이 떨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떨림이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김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말투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말투 아냐? 그러게요. 혼잣말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물었다. 근데 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할머니도 들리는 사람만 들으라는 듯 그저 혼자 중얼거릴 뿐이었다. 하루는 장마 시작 직전 하늘이 잿빛으로 가라앉은 오후였다. 그날도 할머니는 시장으로 향했다. 푸른 검은 구름이 시장 위에 짙게 내려앉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피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분필을 꺼내려다 말았다. 오늘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시계탑 바로 아래에 조용히 앉았다. 어라, 오늘은 안 그리네. 누가 속삭였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가 있었다. 멈춘 지 오래된 듯. 초침은 움직이지 않았다. 유리엔 금이 가 있었고 가죽줄은 이미 달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 시계를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이제 한 번만 더 와주면 되는데. 그 목소리는 슬픔을 오래 품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묵직하고 깊은 떨림이었다. 그 순간 시장 사람들과 상인들은 할머니가 분필로 그리는 모양들이 단순한 장난이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직감했다. 어떤 상인은 말했다. 이거 그냥 특이한 행동 정도가 아니야. 할머니가 뭔가 붙잡고 있는 거야. 버릴 수 없는 사람,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 다른 상인은 대꾸했다. 근데 왜 시장에서, 왜 이 자리에서만 저러는 거예요? 집에서 안 하고?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시계탑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매일 서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을 처음부터 선택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떡집 아주머니가 과일 봉지를 들고 오며 말했다. 혹시 여기가 누군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자리일까요? 여기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몇몇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진짜 누가 있었던 거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시장 전체가 묘한 정적에 잠겼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듯 잠시 시계를 내려다보다가 미약하게 한마디만 중얼거렸다. 여기서 기다렸어. 여기서 놓쳤어. 그 말은 너무 작아서 몇몇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는 10년의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을 만큼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날 밤 시장 사람들은 각자의 가게 안에서 문을 닫고 나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다. 무엇을 놓친 걸까? 누구를 놓친 걸까? 그리고 왜 매일 이 자리에서 분필로 모양을 그리는 걸까? 할머니의 행동은 이제 괴이한 행동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의문, 지켜주고 싶은 슬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 스며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이 할머니에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시장 어디엔가 깊게 묻혀 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더 이상 피하거나 놀리는 시선이 아니었다.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묘하게 끌리는 마음이 생겼다.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할머니가 혼자만 품고 살아온 어떤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곧 모두의 관심이 되기 시작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린 다음 날 시장은 유독 고요했다. 밤새 비가 쏟아져 바닥은 반질반질했고 분필 가루가 남기던 흰 선도 모두 빗물에 녹아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어김없이 시계탑 아래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도 오시겠지? 오겠지.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쩐지 오늘은 모두가 조금 긴장한 눈치였다. 할머니는 어제 이상하리만큼 슬퍼 보였다. 손목시계를 움켜쥐며 떨던 모습이 사람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3시, 할머니는 다시 나타났다. 어제와 똑같은 걸음, 똑같은 속도,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꺼냈다. 오늘은 어떤 모양일까? 떡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할머니는 바닥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의 그림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랐다. 길게 뻗은 선,
그 위에 또 다른 선, 마치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서로 손을 잡은 모습처럼 두 개의 형체가 맞닿아 있었다. 그건 누가 봐도 둘이 서 있는 모습이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둘, 오늘은 둘이 있다고요? 도대체 누구랑?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림을 완성하자 두 형체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같이 서 있는 날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등골이 살짝 오싹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싹함보다 더 진하고 무거운 감정, 말하지 못한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느릿느릿 걸어 들어오는 노인이 있었다. 짙은 모자를 눌러쓴 채 천천히 발을 옮기더니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얼굴이라 서로 눈치를 봤다. 누구야 저분? 관광객인가? 아니, 관광객이 저런 표정은 아니지. 남자는 할머니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소리를 냈다. 마치 오래 묻어둔 기억이 흉터처럼 갑자기 따끔하게 살아난 듯한 표정이었다. 김 사장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시장 처음 오셨죠? 뭐 찾으세요?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찾는 건 사람입니다. 누구요? 저. 남자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할머니를 바라본 순간 목이 메인 듯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남자의 시선을 따라 할머니 쪽을 다시 바라봤다. 할머니는 자신이 그린 두 사람의 그림 앞에 서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기름때가 묻고 모서리는 눌려 있었으며 마치 수십 년 동안 간직한 물건 같았다.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다. 색이 바랬고 젖었다 마른 흔적이 가득한 종이였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글자를 읽듯 입을 움직였다. 여기서 만나자. 바쁘면 기다려서라도 꼭. 잠시 동안 시계탑 아래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두 걸음, 세 걸음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다. 할머니는 남자를 보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쥔 채 마치 누군가에게 대답하듯 수십 년 전의 목소리로 말했다. 난 늦지 않았어. 단 한 번도 늦지 않았어. 매일 왔어. 여기서 계속. 남자가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정말 매일 오셨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에 모였다. 누군가는 손을 입에 가져갔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남자를 보았다.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 표정은 믿기 어렵다는 놀라움, 오래 묻어둔 감정이 돌처럼 쏟아져 나오는 듯한 그런 감정이었다. 남자가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오랜 세월을 돌아온 사람처럼 말했다. 저예요. 그 약속한 사람. 여기서 기다리게 한 사람.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니, 설마 그 사람이라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종이는 바닥에서 한번 튕기고 두 사람 발밑에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듯 가슴 쪽으로 손을 올릴 뿐이었다. 남자는 느린 걸음으로 다가와 할머니 바로 앞에 섰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후회와 그리움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정말 매일 여기 오신 겁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알아버렸다. 할머니가 지키던 자리, 할머니가 그리던 모양들, 매일 반복되던 기이한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이 남자 한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시계탑 아래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두 사람은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먼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난 살아온 게 죄예요. 당신 앞에서는 살았다는 게 죄처럼 느껴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입술이 달라붙은 듯 목구멍에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다. 그날 마지막으로 보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시겠죠? 당신이 나 기다리던 그날. 할머니의 눈가가 떨렸다. 그날은 할머니의 평생을 뒤흔든 하루였다. 기다림의 시작, 그리고 후회의 시작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난 여기 오고 있었어요. 딱 여기. 당신이 그려놓은 바로 이 자리. 그런데 남자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언젠가의 젊은 감정이 주름진 눈가 사이로 흘러나왔다. 오던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치였고 눈을 떴을 때는 여기가 아니라 병원 침대였어요. 할머니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사고? 그때, 그 당시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전 이미 여기 있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다리가 부러졌고, 장거리를 이동할 수도 없고, 편지도, 연락도, 당신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 방법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하지만 흔들리는 숨결은 감출 수 없었다. 그날 할머니는 오후 내내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시장 골목에 사람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을 꼬박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몸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듯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였어요? 나는 그날 당신이 날 버린 줄 알았어요. 남자는 고개를 거세게 저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평생 그 생각 때문에 미쳐 지냈어요.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아니, 나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오지 못한 거였어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히면서도 동시에 깊은 곳에 얼어붙은 응어리를 녹여내는 뜨거운 물 같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근데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 그 사고 뒤로 난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다리는 고쳤지만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당신 앞에 서면 난 죄인일 것 같았어요. 약속 못 지킨 죄인, 기다리게 한 죄인, 영영 못 돌아온 죄인. 그래서 못 왔어요. 못 오겠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말에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시장 사람들도 모두 같이 숨을 들이마신 것처럼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수십 년의 고독이 섞인 떨림이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당신은 안 와도 내가 있지 않으면 된다고. 남자는 한 걸음 다가갔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할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흘렀다. 그땐 몰랐어요. 당신이 안 오고 나 혼자 남겨진 이유를.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바람에 구겨지고 젖은 채 하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던 단 한 줄. 바쁘면 기다려서라도 꼭. 내가 그 말을 너무 깊이 믿었어요. 그래서 놓지 못했어요. 남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렸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지 않는 나이의 남자가 흙 묻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떨군 채 울음을 삼켰다. 할머니도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꾹 눌러오며 버티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눈을 닦았다. 누군가는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가리고 누군가는 등을 돌려 숨을 골랐다. 그 순간 누구도 모르게 시계탑 아래 작은 원 안으로 햇빛이 한 줄기 비쳤다. 구름 사이로 잠시 열린 틈에서 따뜻한 빛이 내려오듯 할머니는 그 빛을 보며 말했다. 그래요. 그날은 못 왔어도 이제라도 왔으니 그걸로 됐어요. 남자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할머니는 주름 깊은 손끝으로 남자의 손등을 살짝 덮었다. 사람은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늦는 게 아니래요.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소리 없는 울음과 웃음으로 뒤섞였다. 할머니와 남자가 서로의 손등을 마주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수십 년을 돌아온 마음이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시계탑 아래에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 시장 사람들은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안도, 슬픔, 회한, 그리고 이상한 평화. 그때 남자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 내 옆에 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래 묵혀두었던 벼락 같은 말이었다. 다 늙은 두 사람이 청춘 때도 해보지 못한 고백,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켜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저는 당신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한순간 일그러졌다. 기쁨과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
떨던 어깨가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 앞에서도 이상하게 체면이나 어른스러움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다. 그저 두 사람의 진심만이 시간을 채웠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근데 어쩌다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용기 내신 이유가.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은 호흡을 내뱉었다. 며칠 전에 이 손목 시계가 부서졌어요. 안 쓰는 오래된 시계라 버리려다 혹시나 하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안쪽에 내 글씨가 있었어요. 남자는 오단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다. 그 안쪽 뚜껑에 달아 희미해진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서로 기다려주자. 할머니는 손을 떨며 그 문장을 바라봤다. 남자는 말없이 시계를 쥐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아주 많이 당신이 보고 싶어졌어요. 늦어도 늦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시계보다 더 오래된 두 사람의 약속을 깨우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할머니의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난 혼자였다가 또 혼자일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 당신이 온다고 믿으려 했고 안 오면 어쩌나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젠 안 늦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다짐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들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진심이었다. 그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느새 동그란 원 주변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떡집 아주머니가 눈을 훔치며 말했다. 두 분, 오늘로 그 자리 이제 비워도 되는 거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웃었다. 그래요. 이제 빈자리예요. 기다릴 사람이 왔으니까.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눈이 빨갛게 붓도록 울었다. 김 사장이 말했다. 그럼 그동안 할머니 마음 붙잡고 있던 이 선 제가 닦아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시계탑을 올려다보았다. 오랫동안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붙들어주던 그 자리, 눈물 한 방울이 그 바닥에 떨어졌다. 닦아도 돼요. 이젠 두 사람이 서 있을 거니까요. 김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흰 분필 자국을 천천히 지웠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마치 오래된 슬픔을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완전히 지워지자 할머니와 남자는 그 흰 선이 있던 곳에 나란히 섰다. 둘 사이에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다. 젊은 날 두 사람이 약속하던 그 바람이 다시 온 것처럼. 할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당신이 와줘서 내 인생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남자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오늘은 드디어 당신에게 돌아온 날이에요. 그 순간 시계탑 종이 맑은 소리를 울렸다. 3시도 4시도 아닌 이상하게 따뜻한 시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등이 굽고 걸음은 느렸지만 그 뒷모습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따뜻해 보였다.
그리고 모두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사람의 인생은 길어도 사람의 마음은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놓치지 않으면 어떤 늦은 만남도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시계탑 아래에는 흰 선도 기묘한 그림도 종이컵도 없었다. 대신 언제 와도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작은 나란한 의자가 놓였다. 의자에 앉은 두 노인은 매일 같이 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드디어 함께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시장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